허겸 기자가 전해온 한국 소식입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그 국제 심포지움 해서 열렸는데요.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협회는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언론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협회입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도 이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20년, 그러니까 이제 20회째 됐습니다. 20회째 지금 이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고 있는, 저기에는 지금 11회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 심포지움이 11회인 거고요. 매년 모여서, 매년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모여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언론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동포사회를 어떻게 할 거냐, 언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 토론을 나누고, 또 뭐 한국의 여러 곳들 시찰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초대해서 청와대 방문도 하고 뭐 이런 대접도 받았다고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총리가 직접 옷 만찬을 개최하는데 언론인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대접받는 자리로도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는 별로 대접을 못 받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총리였을 때 한 번쯤 인사했던 것 외에는 지금 이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푸대접을 받다 못해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아무도 이 행사장에 오지 않는 한국 정치인들은 재외동포들 알기를 이제 개떡으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이 세미나 현장에 저희 허 기자가 직접 다녀왔는데 주제 발표한 교수들 그리고 이제 시사평론가들이 나름대로 조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들이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패널들이 동포사회라든가 이 이민생활, 교포들의 이민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동포사회를 위한 조언들을 지금 해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허 기자가 보내온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실질적으로 문체부 소속인데 자리가 없던 아니면 힘을 같이 합쳐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랑 또 같이 해요. 28개 국가에 33개가 있어요. 그러면 세종학당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82개 국가에 234개가 있어요. 아까 기조 발언하는데 들어보니까 재외동포 언론인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조금 이바지를 하고 도움을 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 1000여 개가 넘게 널널하게 이미 한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문화 가르치고 한국 정책서 교육하고 이미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재외동포 재단에서 650억을 쓰고 있으면서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하면 한글 학교를 운영을 하자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럼 어디서 이거 지원을 받죠? 한국 정부에서 지원받는 건 둘째치고 종교 집단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종교 집단만 하나요? 지금 여러분들 재외동포 언론 기관에서요. 십시일반으로 또 돈까지 각출해요. 거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예산이 650억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부를 통하고 종교 단체에서 도와주고 이런 거 합치잖아요. 그러면 재외동포 재단에서 한글 학교하고 한국 학교에 쓰는 돈이 1000억 원이 가까운 거거든요. 문체부에서 하는 거, 문체부에서는 세종어학당, 그 다음에 한국문화원, 교육부에서는 국제교육원에서 관할해갖고 대통령 봉사상 학생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재외동포 모국 수학과정을 해서 한국교육문화원을 통해가지고 쓰는 돈이 500억 원, 600억 원 되고 문체부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 재단,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또 쓰는 돈은 없나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중구난방인 거죠. 이게 좌충우돌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돈이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실질적으로는 어디로 써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원화를 시켜야지 되는 것이죠. 투표권 보장하라예요. 아니 내가 미국 사는 재외국민인데 투표하려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해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나의 투표권을 돌려다오 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야 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국가 상대로. 그러면 아마 좀 들어줄 겁니다.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소 이거 결론 뻔해요. 보장하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셔야죠.
최소 1시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정도에는 투표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 특히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당연히 찾아 먹어야 될 거를 못 찾아 먹고 있어요. 당연히 찾아 먹어야 될 투표권 못 찾아 먹고 있고 당연히 찾아 먹어야 될 예산 못 찾아 먹고 있다. 이거를 좀 언론사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투표권 보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야, 우리 열심히 투표해서 한국 정치인들 좀 움직여 봅시다. 이거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국민에게 보장해 줘야 될 투표권을 갖다가 지리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장을 안 해주는데 이게 말이 되냐. 헌법재판소 답하시오 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지금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린 세계 한인 언론 대회에서는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특히 재외동포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다 일부 기능이 중첩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해서도 하루를 통째로 할애에 다녀와야 할 만큼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로 당일 수개표에 대한 여론이 늘고 있는 이때에 이번 세미나의 결론이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스앤포스트 허겸입니다. 네. 이날 사실 이제 세미나가 오전에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주제가 이 대선 후보들에게 재외동포 정책을 묻는다 였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런데 대선 후보가 정작 아무도 안 나와서 좀 거시기한, 예, 실망스러운. 나온 패널들도 그렇고, 이날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언론사 관계자들도 전부 다 아무도 안 왔어? 뭐, 연락을 하긴 한 거야. 뭐, 서로 막 이런 이야기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여튼 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뭐, 1시간 운전해 가서 1시간 안에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곳에 투표소를 다 만들어 달라 이런 헌법 소송을 제기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갑갑한 이야기들,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들로 저는 들렸고요. 어떤 교수님은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재외동포들이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메타버스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재외 선거구로 재외 도시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제 아마 유례가 없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이버 행정, 온라인 행정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구현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발표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앞서 나간 조금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 나와서 사는 동포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정착하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 아닙니까? 그 나라에 정착을 해서 그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이 일단 먼저인 것이고요. 그것이 된 이후에 뒤돌아보니까 떠나온 고국이 그립다, 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고국이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한국 정부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너무 깊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현지에 적응하는데 방해가 되는 또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예. 일단은 미국에 나와 있는 저희 미국 동포들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각 나라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 있는 동포들이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해서 미국 사회에서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한국 막 가가지고 신경 쓰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한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외동포에 대한 대책들, 지원책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신중하게 고려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아쉽다. 더군다나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은 한국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상황인데 세금 한 푼 내지도 않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기여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거지근성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바라지 말아야 될 걸 좀 바라는 사람들이 동포들 중에 있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바랄 수 있는 것들은 있으나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억지로 주기를 바라고 있는 떡국물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도 한심한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날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동포들이 더 나서서 뭐 선거에 직접 참여해주고 참정권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참정권 주어져 있는 거니까 행사해야죠. 그리고 조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정권 행사를 하는 거니까 재외선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한국 정부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뭘 어떻게 좀 득을 볼까 하는 마음을 품고 해외에 산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 고국인 내가 태어난 나라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동포들이 해야 될 일인 거니까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